일단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특히 또 낮은 직급에 있는 사회초년생분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팀장분들은 자기가 화날 때 화도 내고 또 자기 감정을 드러내도 누군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지금 신입사원 입장에서 화난다고 화낼 수 있고 또 되게 웃음 난다고 막 웃어 제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좀 주눅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결국 그렇게 돼서 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 속에 있다면 일단 자기를 먼저 통제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건데요. 긍정적인 태도, 예를 들면 뭐 어떤 좋지 않은 얘기를 좀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겨버리고, 일종의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그 내용을 텍스트로만 인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 감정적인 부분들은 좀 날려버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또 작은 성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해 나가면서 또 한 고비씩 넘기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본인만의 강점에 집중을 하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면 자연스럽게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만족감을 또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엔 이것도 굉장히 마지막인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과 자기의 개인 생활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퇴근하시면 회사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개인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시든 운동을 따로 하시든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또 다음날 일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 퇴근하고 나시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 핸드폰만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습관들을 좀 많이 이제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머릿속을 채우고 본인의 강점에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와의 경쟁이 결국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고 또 회사 생활을 좀 힘들게 만들긴 하는데, 어느 정도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적인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엔 자기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 만족감을 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비록 오늘 이번에 승진을 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스스로 정한 단기, 중기, 장기 목표에 어느 정도 더 다가서느냐, 이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장 이 회사에서는 당장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의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변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경쟁을 부정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 건강한 경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료의 장점을 배우고 또 서로 자극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경쟁이 아예 없는 그런 곳은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됩니다. 경쟁이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건데,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든 취미든 뭐 그럴 수 있지만, 보통 보면 퇴근하고 나면 머릿속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떤 좌절감들이 막 솟아오릅니다. 특히 자려고 누우면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다 생각이 납니다. 아, 이거 뭐 오늘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고 또 다음 날까지도 힘들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주무시기 전에 종이에다가 손으로 글을 써 보시는 겁니다. 오늘 안 좋았던 일 다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딱 덮고 이 안 좋은 생각들, 좌절감 이런 것들을 이 종이에 다 쏟아붓는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을 청해 보시면 그게 며칠 쌓이고 일기처럼 쓰시다 보면 결국 그게 안정감을 좀 찾아주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좀 쑥스럽기도 하고, 사실 특히 이렇게 윗분들한테는 이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회사 내에서 어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 중요한 점은 감사의 표시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남들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 들을 때, 혼자 계실 때가 아니고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 하지 마시고 그분 자리에 가서 말씀을 하시면 더 잘 들리죠. 그리고 뭐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팀 미팅이나 다른 부서와의 회의 이런 것들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는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무개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분의 노고가 공개적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분한테도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성과 안 좋고 이럴 때 많았죠. 많기도 하고. 근데 이 일을 계속하게 해준 건 9번의 실패가 있어도 한 번의 성공이 있으면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9번 못할 수도 있지. 그리고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100명의 아니면 100개의 회사를 만나도 한 개의 회사와 계약을 맺으면 여태까지 제가 받았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해오게 된 거고, 사실 저는 느낀 게 이것도 제가 여러 번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속에 정립된 그런 것이 뭐냐면 영업을 할 때 이 물건을 사주세요라고 하면 전혀 어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고객사 아니면 그 고객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많이 조사를 미리 하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장 조사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냥 제 물건 사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회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부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조사하고 검색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일을 언제까지 더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은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